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오늘은 환경연속기획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가 제선충병 이후에 어떠한 산림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찬수 제주 생명인숲 국민운동 상임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창욱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나와 주셨는데요. 이경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병호 제주특별자치 도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소나무 제선충병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이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방제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소나무 제선충병 제주 상황을 좀 우리 과장이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주도의 그 소나무림은 15,071헥타로 제주도 전체 산림 면적 88,022헥타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변에 있는 소나무림은 거의 그 제선충병에 감염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그 소나무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 하면 그 해송하고 그 일반 소나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름이 6가지 있습니다. 해송은 해송, 곰솔, 흑송, 또 소나무는 적송, 소나무, 또 육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의 반대 개념이 육송이고 또 적송의 반대 개념이 흑송이고 그리고 식물학적으로 그 도감에 나와 있는 그런 명칭은 곰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건 곰솔, 그 육지부에 있는 거는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주에는 해송이 제일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주도에는 그 해송이 비율이 98%입니다. 거의 해송이군요. 그 산라산 영실 지역과 그 이상의 그 생육하는 그런 소나무 적송을 제외하고는 다 해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송이 제주도에는 98%인데 전국적으로는 7%에 해당합니다. 해송 면적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 그 후타이가 1980년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소나무 제선충병에 특히 취약하다 해송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해송 그 제선충병 발생한 데를 보면은 해안을 끼고 있는 시도가 주로 발생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래서 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가 제선충 피해 전국의 20%가량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제주도에서 제선충병 방제가 성공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를 제주도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산림청에서도 제주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 온 힘을 다해서 제선충병을 방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236만 1,000그루를 제거했고 그리고 사업비는 2,5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도 4월까지 마지막 제선충 방제한 그 1년간은 약 8만 2천 그루를 제거했는데 과거 54만 그루 제거할 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제주도가 독특하게 소구역 골라배기라든지 또 나무 주사와 고사목을 방지하는 복합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약 30%가량 계속 줄여오고 있는데 그 앞으로 목표도 한 30% 정도 줄이는 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30% 줄인다면 약 6만 번 정도 되는데 이제 몇 년간 계속 줄여나가면 제주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평가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많은 예산도 투여됐기 때문에 어떤 종합 평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 뭐 평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나무 제선충병은
이 워낙에 거대한 그 생명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 많이 따르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상당히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아주 모범 케이스로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게 어떤 재난이 그냥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어떤 시스템 하에서 조절,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까지 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 방지는 이게 이론상 불가능한 거니까. 그 지금 그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조금 첨언한다면은 우리 왜 제주도가 이렇게 전국에 20%나 될 만큼 크게 재선충이 창궐을 했냐. 그 비율로 너무 많이 심어져 있기도 하지만 밀식이 되어 있는 거를 장기간 이게 적절하게 좀 관리가 담보를 좀 안 했다. 그 해송의 비율이 너무 소나무의 비율에 비해서 높고 그 중에서 이제 소나무는 한라산 정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솔수염 하늘소가 좀 활동을 못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 등 여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육송 붉은색을 띠고 있는 소나무 이것은 지금 거의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저지대에 있는 해송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에서 지금 컨트롤 가능 단계까지 왔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양봉 의원님은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 당선되셨는데 그 전에는 또 집행부를 하면서 또 이제 산림 쪽에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사실상 소나무 재선충으로 어떻게 보면 소나무를만을 잃는 게 아니라 환경을 잃었고 또 자연을 잃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이 행복까지 잃는 어떤 재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사면이 바다인 우리 제주의 이 서쪽 지역에는 우리 저 한경 대정 쪽을 예를 든다면은 그 평야지대에 한여바람이 강한 곳인데 이곳에 거의 존재했던 것이 소나무였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거의 제거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황야 벌판인데 완전히 벌거숭이 이 지역이 됐습니다. 이런 곳에 현재 어떻게 보면 산림 정책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긴 있지만 이곳에 또 다른 그러한 수종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번 참에 지역별로 어떤 가뭄에도 강하고 또 바람에도 강한 이런 나무를 하면서 이 수입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나눌 건데요. 우리 교수님도 다시 한번 좀 종합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그 소나무 재선충이 사실 소나무가 아니라 이건 이제 해송이죠. 해송의 재선충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방제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좀 사그러드는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서 화학적 방제와 생태적 방제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생태적 방제라고 그러면은 해송을 잘라낸 자리에 여기에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상록수를 식재를 해서 하나의 해송과 상록수, 화렵수림이 같이 혼생하는 그런 혼혈임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해송에 대한 어떤 재선충의 피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를 영유해 나갈 그런 그 상록 화렵수도 같이 그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물론 한 7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해 오셨고 제가 저기 원당봉에 한번 요새 그저께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여기에 그 고사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 한 시간 반 돌아버렸는데 한 나무 정도 발견할 정도로 정말로 이게 맞나? 이게 재선충 피해를 받은 곳인가?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결과에 대한 다음에 그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 토론해야 될 내용은 이제 재선충병 이후에 산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논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산림 모습
한라산에도 많은 수목이 있고 뭐 중산간, 해안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주의 산림, 숲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예. 네, 우선 그 제주도의 숲은 숲 자체로 어느 세계 공통으로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예. 이게 필요한 그러한 자원이지만은 예. 제주도의 숲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예. 그 한라산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그렇죠. 예.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이 구상나무 숲을 포함한 이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빙하기 때 내려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식생의 역사성 예.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특산 식물이 많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수직 분포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예. 뭐냐면 사람이 교란을 안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대로인데 신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 자료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활권을 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해송림, 그다음에 삼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면은 지금 원래는 제주도의 위치상 난대 아열대의 숲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곳에 인위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거의 한 40% 육박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개선하고 하는 방향인지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고 산림 정책의 어떤 그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교수님은 뭐 제주 식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책까지 발간하셨는데 뭐 제주도를 헬리콥터를 타고 한 바퀴 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제주의 산림, 숲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상태다. 이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지대하고 나눠야 되겠죠. 이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은 지금 그 절반 정도가 대서나무하고 서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그 육지에서 보면은 중부지방에 사는 그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기후상하고 그 한라산하고 평지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대신에 해발 한 500m 정도까지는 이것은 난대림입니다. 이것은 상록 화렵수림이 자랄 수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사람이 자꾸만 개발을 해서 이것이 해송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해송을 그대로 놔두면은 상록 화렵수림으로다가 변화되는 거죠. 이거를 생태적으로 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천이요. 진화하는 그런 그 단계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엄격히 생각하면은 한라산 같이 그 1960m에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그 해발 한 700~800m에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는 난대림이고 위에는 온대림이고 그런 상태이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더 깊은 토론을 할 거예요. 우리 의원님도 말씀 뭐 전문가 세 분께서 워낙 그 식견이나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우리 1970년도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렇죠. 우리 노래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치산 녹화 사업에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도 물론 예외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화의 계기로 삼고 실제 목재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이제 치산 녹화해서 보존할 때는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또 한다면 산지 경영자들도 좀 고려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산림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주 전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 그 산림 식생은 조림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그 조림은 약 1920년대에 조림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그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1950년대에는 그때 국토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사방 조림이라는 개념으로 약 10년간 조림을 해왔고 그 60년대에는 이제 연료림 조림. 그때는 그 모든 땔감을 이용하던 때가 연료림 조림을 한 10년간 조림을 해왔습니다. 그게 70년대에 와서 치산 녹화 계획을 산림청에 수립하고 계속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치산 녹화 1차년도, 2차년도 10년간 계획. 예. 그리고 그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녹화는 다 됐는데 자원화 시켜야겠다. 예. 자원화 계획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예. 그다음 자원화 계획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지역 산림 계획으로 변경해서 6차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한 50년 동안 이렇게 계획이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예. 그 나무가 이제 8만 5천 헥타르 가량 심어져 있다고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적은 제주도 전체 산림 면적과 거의 더 넘는 수준이죠. 엄청나게 조림을 많이 했다고도 예.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산림에만 심어진 게 아니고 목장에도 심어지고 예. 밭에도 심어지고 다 예. 심어졌단 말이에요. 과수원에도 심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조림 역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침엽술 조림했다. 예. 그래서 그 침엽수림이 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침엽수림이 예. 그 미세먼지 흡착 같은 거는 활엽수의 2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뭐 종다양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이제 예. 좀 나눠볼 건데요. 어쨌든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기후변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천이 뭐 이런 부분으로 또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재선충병에 따른 이제 소나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큰 방향에서 좀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예, 우리 교수님 먼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 어차피 이제 해송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해송은 예. 이거는 어떤 생태적 역사를 보면은 순간의 그 하나의 역사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 가만 놔두게 되면은 상록화력소인 예. 종가시나무로 변화될 것이고 예. 종가시나무를 가만 놔두면은 구실잡밥나무 숲으로 갈 것이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 너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임업적인 가치로 예. 봤어도 해송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의 예. 목재적인 가치가 뛰어난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경제림은 조성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그 해송과 상록화렵수가 어울리는 예. 고뇨림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예. 생각인데 지금 상록화렵수의 그 어떤 구체적인 많은 그 면적이 남아있는 데가 여러 예. 군데 됩니다. 예. 아주 그 쉬운 예로 말하면은 지금 서귀포 쪽에 그 산록도로에 다리가 9개가 놓여 있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산록교를 보게 되면은 해발 800m에서부터 도순촌을 따라서 이 해안산까지 전부 상록화렵선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구실잡밥나무나 예. 또는 아회나무나 이런 나무들 상록화렵선의 아주 원조죠. 그다음에 그 중산간 도로고 그 해안도로에 도순촌을 따라서 예. 여기 도순촌 동쪽으로다가 한 폭 50m에 예. 100년 넘은 구실잡밥나무가 이 숲을 경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뭐 아무 보호 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제주도의 저지대에 예. 상록화렵수림을 조성하는데 예. 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미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현장 나가서 그 답사를 해서 조사를 예. 해서 하는 결과를 가지고 상록화렵수림을 구체적으로 식재해 나갈 수 있겠죠. 예. 우리 그 의원님은 예전에 이제 그 집행부에 계실 때 삼나무 활용 관련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우리가 지금 재선충병 이후에 예. 소나무나 삼나무 예. 어떤 그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예, 사실상 그 소나무 재선충에도 이번에 많이 잘려나갔지만 예. 그 2003년도, 예. 2004년도에 소나무 재선충 못지않게 예. 제주도의 그 12,000농가, 예. 약 7,000여 헥타의 이 과수 농가가 예. 있었습니다. 그때의 밀감이 하락으로 인해서 예. 그 폐원 정책. 예, 폐원 정책을 예. 했죠. 그때 2004년도만 하더라도 약 2,500헥타, 예. 중문관광단지가 약 98만 평인데 한 7배 반, 예. 750만 평이 폐원하면서 30년 이상 잘 자란 그 삼나무가 예. 천덕꾸러기로 예.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에 저희가 예. 그때 당시에 강상주 시장이었습니다마는 예. 서귀포시가 발벗고 나서서
지금 서귀포에 예. 나무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 삼나무 자원화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이전에도 삼나무를 안 쓴 건 아닙니다. 1988년도에 그 서귀포 동명백화점에 예. 최초로 삼나무 목재로 썼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삼나무에 대한 단점들이 예. 그때 나타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쯤에 예. 이제 이 삼나무는 미끄럽고 예. 휘고 야리해서 안 된다 해서 연구도 없이 멈춘 이런 예. 사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예. 그 대표님도 그 뭐 아쉽지만 그 소나무 앞으로 어떤 생태적 위상 뭐 어떻게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 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 이 소나무 숲의 천이 예,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중에서 뭐 이제 우리가 고지대 예. 국립공원 지역 예. 그다음 그 밑에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산림 정책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측면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해송을 대표로 하고 있는 우리 예. 조림 지역의 새로운 그 숲으로의 그 변화 예. 이것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좀 보면은 예. 우선 그 산림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지만은 예.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우선 그 인공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공림을 다루는 기술 관리 정책 이런 예. 것들입니다. 그 인공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예컨대 그 삼나무 같은 경우는 뭐 종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예. 무슨 그 토지를 황폐화시키면서 그 꽃가루를 날리고 예.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나무로 인식을 해서 다 비워내야 된다. 예. 심지어 막 불을 살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무에다가 그렇죠. 예. 요새 그 비자림로 그 논쟁에 있어서는 그 삼나무 숲이 엄청나게 종다양성을 높였기 때문에 삼나무를 제거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어느 한순간 그 삼나무에 대한 시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왜 산림당국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가 막 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잘 예. 이해가 안 됐는데 산림당국에서도 이 인공림의 장점 또 이것을 잘 조장해 줄 수 있는 방법 예.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예. 그 우리가 지금 40% 가까이 지금 인공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특히 그 전부 다 침엽수인데 이 침엽수가 제주도민에게 어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보존 가능성이 있고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혼란이 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원화 이 자원화야말로 이게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천이 됩니다. 나무를 잘라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또 다른 나무를 심을 거냐 말 거냐 또 다른 일거리의 창출이고 그 과제가 지속적인 다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아니면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지만은 이것은 손해 보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모든 예산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그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얼만큼 환경이 좋아지느냐 하는 것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의 낭비다.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쓴다. 이런 측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어쨌든 앞으로 소나무 방제도 이제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소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정책을 지금 갈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침엽수림 조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80년대 중반 이전만 해도 그 소나무, 삼나무, 편백 곰솔 이외에는 잡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잡목 제거해서 소나무림 밑에 다 하층식생을 제거하는 이런 육림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가 오면서 생태적인 숲 가꾸기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식생이 나는 거를 없애지 않고 가지치기 하고 그 기존에 있는 나무는 통직하게 잘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선충병이나 솔리폭발이나 뭐 푸사리움, 입마름병 이런 게 들어와서
그 소나무가 고사했을 때에는 예. 저희들이 조림을 하지만 예. 지금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예. 그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감벌 위에는 예. 특별히 뭐 제거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한다. 예. 이런 계획은 좀 아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어떤 중요한 자원이라고 보시는 뭐 예. 그 공소리라든가 뭐 적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실 거죠. 예, 그 저희들이 그 과거에는 예. 한 70년대 그때는 예. 이제 조림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였습니다. 예. 육림 사업비 30%였는데 지금은 육림 사업비가 거의 8, 90% 예. 이렇게 되고 조림 사업비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예. 제선충병까지 제선충병 방제도 하나의 그 감벌하는 예. 형태의 방제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육림의 하나로 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면 저희 육림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95%나 예.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제주 살림을 예. 생태적으로 예.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해안 지역의 해송에 또 많은 제선충병이 감염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방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실 예.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에 예, 어쨌든 예. 그 병이 예. 제선충병이면 그렇게 생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방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방제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임지가 훼손이 됐을 때에 예. 그 생태적으로 숲 가능 복원성에 대한 예.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 제주대학교 김동순 교수님 팀을 통해서 아, 예, 예. 했는데 그 지금도 제선충병으로 약 50%, 60% 이렇게 소나무가 예. 곰돌이에 훼손된 데에는 예. 수하에 해변 예. 지역에는 가마개 쪽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라고 또 그 고자왈지대에는 예. 그 종가시나무, 가시나무류가 많이 예. 올라오고 또 서귀포 산남 지역에는 그 농나무 계통이 참식나무라든지 생달나무라든지 농나무 계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예. 그 조림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란 거는 그 목표하는 수종을 예. 단기간에 빨리 키워서 그런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의 그 수하에 자라는 그런 그 종이 다양한 수종을 키우는 것은 그 목표한 수종이 아니라 종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숲을 만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예. 장소를 그 선별해서 그런 어떤 곳은 생태적으로 가야 될 장소, 예. 어떤 곳은 일시에 숲을 만들 장소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뭐 아까 서두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고 이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그 제주의 어떤 미래 가치의 그 핵심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살림의 어떤 가치, 뭐 지난번 토론에서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교수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그 조금 앞에 그 예. 과장님을 볼 때서 이제 예. 제가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예, 예. 자꾸만 이 생태학자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목재를 우리가 자원을 쓸 것은 철두철미하게 예. 나무를 잘 심어서 예. 잘 가꿔야죠. 예. 여기는 종다행성을 따질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 예, 예. 근데 이 종다행성을 아무데나 막 따지는데 예. 사실은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해안가의 그런 지역은 상록화랩수가 잘 자라게 해서 생태 숲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게 양쪽이 그 어떤 관리 방법이 다르걸요.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매도해가지고 예. 우리가 아마도 이게 이제 18세기부터 써온 조림이라는 말이 예. 여기에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조림근은 무조건 인공림을 조성을 해서 예. 다른 나무 다 잘라버리고 예. 그 나무만 잘 식재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림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꿔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제주도에는 예. 목재를 하나의 생산하기 위한 어떤 목재 생산림은 놔두고 예. 그런 기존의 조림 정책으로 나가고 예. 나머지는 경관림 육성을 해나가면 어떡하냐. 예. 경관림이라는 것은 보아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주도에서 하나의 그 상록화렵수와 해송, 예. 해송 다 잘라버릴 필요 없이 같이 어울리는 숲으로다가 예. 아까 방제에서 그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간벌하게 되면 곧바로 그것이
상록 화력수와 해송에 혼혈임으로 가는 정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아주 옳은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림이라는 말을 그런 예. 걸 빼버리면 예. 오히려 경관님 조성이라는 말을 예.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가 그 경관님의 말을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제주도에는 한 360개의 오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살펴본 것은 한 120개 정도를 살펴보고 예. 그다음에 도면에다가 그림을 한 59개소를 해봤는데 예. 여기서 절반이 해송림입니다. 아, 예. 이게 해송이 전체의 그 하나의 오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예. 이것이 혼여됐어요. 이수종 저수종 막 돼가지고 예. 삼나무가 있다든가 그러는데 예. 소나무림은 3개, 4개소밖에 없습니다. 예. 대신에 여기에 해송림이 약 14개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 제주도에서 오름을 찾아다닐 때 제일 반한 것이 예. 평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의 산 봉우리가 있는데 예. 이 산 봉우리를 경관님으로다가 조성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경관님 조성에 어떤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예. 이 전문가 팀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화가, 예. 그다음에 디자이너, 예. 그다음에 사진 작가. 예. 이 사람들이 이 숲을 예. 어떻게 그 보느냐 예.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디자이너가 이거 색깔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 수종을 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양묘하는 사람이 그 수종을 키워서 예. 그림과 같이 한번 바꿔버리면 예. 물론 360개의 그 오름을 다 끌어줘야 되는 건 예. 아니고 여기서 대표할 수 있는 예. 오름을 뭐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경관님을 갖다가 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그 욕심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도로를 타고 가다가 경사가 진 그 숲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서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그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의 그 경사진 그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이런데도 경관님을 예. 하나에 만들어 가자. 근데 경관님을 만들어 갈 때는 이 어떤 임업을 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예. 한번 주도를 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 임업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예.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숲도 그대로 놔두면 생태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오름에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 좀 계획적으로 네, 이렇게 네, 좀 네. 잘 가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저기 숲가꾸기도 같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 사실은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이게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 작물학이거든요. 산림 예. 작물학. 네. 이게 1년마다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라 예. 50년, 100년 걸려서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잡초 제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비료도 주고 소독도 하는 건데 너무나 한 장소에 똑같은 나무가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대면적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야 정말 아름다워 우리 이렇게 좋은 자원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어 예.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저게 값어치도 별로 요즘 뭐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저런 거를 굳이 유지해야 되나 예. 이런 관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이 작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의 주 타겟이 뭐였냐면 목재였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처럼 뭐 경관이라든지 예. 종다양성이라든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든지 휴식처나 예. 뭐 치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의 생각이 우리 처음에 조림을 할 때 당시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어떠한 특정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된다면은 예. 또 이게 얼마 앞서서 야 저거 누가 저런 식으로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천의를 우리가 그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숲으로 갈 예. 거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고 좀 더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과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 이 개입을 좀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숲가꾸기 기술들입니다. 예.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은 결국은 제주도라고 하는 풍토에 맞는 예. 숲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어수선한 숲이 아니라 예. 사람이 가고 싶은 숲. 예. 예, 좀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숲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러한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름에서 그 어떤 단일 수종이라든가 좀 좋은 수종들이 찾아오면 괜찮은데 이것을 생각난 대로 심어가지고 선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걸 아름다운 숲을 만들자고 하는데 전체를 다 깎아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군데군데 잘라내서 삼법나무를 많이 심다든가 단풍나무를 많이 심다든가 해서 봄의 실록과 가을의 단풍 경관을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데가 그 용인 에버랜드의 호암미술관 앞산을 한 30% 정도를 나무를 삼법나무로다가 바꿨더니 하나 꽃필 때 참 좋고 가을에 단풍철에 좋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기 좋은 숲을 이게 뭐 360개 다 가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몇 개만이라도 골라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주도는 지금 앞으로 계속 가면은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도 관광 자원의 하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을 좀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모든 오름이든 모든 데를 뭐 다 조림하고 뭐 파헤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몇몇 군데를 선택해서 뭐 어떤 데는 목장으로 어떤 데는 또 어떤 꽃나무를 심든 뭐 이렇게 좀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제 앞으로 제주 다음에 숲가꾸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은 저는 이제 좀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04년도에 구례 쌍계사를 가봤습니다. 삼나무가 뭐 우리 오늘 김찬수 박사님이랑 이미 다 아시다시피 1924년도에 진주 구례 쌍계사를 시작을 해서 우리 제주해가 한남리에 1933년도 10년 뒤에 300헥타 이렇게 조림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원화를 이제 늘 논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과 행정에서 삼나무 자원화에 대한 어떤 사랑 의지가 얼마나 몇 점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자원화가 7%, 그러다가 최근에 15%까지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제주도의 그 수치로만 하더라도 85%가 현재 수입의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행정에서 많은 이제 목재, 난간, 인도, 교량 많은 것을 사용하는데 거의 요즘은 이제 합성 50%에서 60%가 플라스틱으로 조합된 나무와 어떤 합성 목재를 거의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에 우리가 다 늘 차를 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의 99%가 철제 아니면 다 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폐기물에 70%가 플라스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제주의 정책이 이대로 가도 좋은 건가 해서 저는 이제 삼나무가 1960년도에 62년도에 산림법이 아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60년 벌기령에서 그 이후에 40년 벌기령 지금은 30년 벌기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년간을 산림을 경영 산지 경영인들을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행정에서 이 삼나무의 단점은 지적하지 말고 단점에 대한 걸 보완하고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도 이제 이번에 환경도시위원으로서 많은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나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삼나무의 단점은 크게는 많지도 않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도심지 공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천이라든가 계곡의 어떤 난간이라든가. 근데 도심지에 미끄럽다. 또 이제 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휘는 부분은 삼나무가 아름답고 공국률이 높다 보니까 물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끄럼이 발생하는 거고 또 우리 제주에는 강한 한이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9월 달부터
강하게 한이바람이 터지면 건기로 들어가면서 수분이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예. 이때 휘미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미 시방서에랑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양쪽에 고정을 시키고 아까 미끄러운 부분은 수분 침투만 방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끄럼이 거의 사라집니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아무튼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세계 자연유산 또 환경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아름다운 숲정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 건지요? 이 제주도 전체가 저희는 도시숲으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도시숲에 관한 법도 이제 새로 개정이 됐는데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숲을 처음 저희들이 조림을 도입하게 된 때는 19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5년 전에 1980년도 중반에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도로변 짜투리 땅 또 공유지 뭐 이런 데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삼나무 편백 해송이 아니고 이때는 황칠나무, 산딸나무, 종가시나무 뭐 이런 수종으로 그리고 또 사유림에는 사유지면 산주가 좀 해달라는 어떤 편백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관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아주 이제 경관적으로 됐다고 저희는 보는데 앞으로도 오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름 종합 관리 계획에 따라서 나무가 크고 있는데 이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갱신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95년 이후에는 삼나무 조림을 오름에 하지 않고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자연림을 바꿔나간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경관조림에도 수종을 저희 지역 수종 이 저지대에는 상록환류수림 또 좀 400고지 500고지 가면은 상수이나무 뭐 이런 수종을 도입해서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숲가꾸기 정책 앞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나오신 김에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산림 분야의 역동성이 떨어져 있다. 좀 회복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뭐 조림한다. 무슨 송충이 잡는다. 뭐 한다 하면서 굉장히 시민적으로 다 동원이 되다시피 해서 환경에 관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침체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림 분야가. 그런 역동성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고 또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분야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산림 분야는 없어요. 예컨대 산림보호법이 지난 1월 달에 통과돼서 7월 달부터 새로운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보호수 자문위원회, 이것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도 제정이 돼 있지 않고 대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야에 저는 권유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산림에 포커스를 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앞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세계 산림 박물관 엑스포 같은 거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순천의 국가정원처럼 국가산림공원을 하나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대책이 뭔지 좀 모르겠다. 이런 분야에 권유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시죠. 산림 분야가 침체되었다는 것은 소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600가구로 나와 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약 6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을 약 15,000에서 2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산림의 별기령을 30년으로 정한 것도 30살 된 청년이 나무를 심으면 60살 돼야 베는 거 아닙니까? 50살 된 장년이 나무를 베려면 30년이면 80살 돼야 베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창출되냐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 밑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죠. 하나만 더 말씀. 예. 그 지금 예. 도시숲위원회라든지 예. 그 공원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도시숲위원회는 있다는 말씀 우리 예. 김산수 학생 드리고 그때 좀 초빙해야 할 거를 제가 아닙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좀 있으니까 좀 더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뭐 2주 연속 나와주셨는데 예, 지금 좋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림에서 가장 예. 중요한 것이 가로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로수길은 제주도 전역을 다 예. 통과하고 있으니까 도심부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저 교목을 갖다 가로수 잘 심었습니다. 예. 그 하부에다가 악교목청으로 한 4-5주 심고 관목으로 예. 사철에 따른 꽃나무를 위주로 해서 심으면은 차를 그 렌트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환경을 보면 정말 제주도는 다르구나. 예.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이 가로숲의 개념을 동원해서 예. 가로수 전체를 연결시켜주면 어떨까? 예, 좋은 그런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제주는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 도민들이 큰 행복을 받는 것이 또 자연 경관도 있지만은 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소나무 재선충을 어떻게 보면 전화 유비의 계기로 예. 삼아 가지고 예. 우리 산림부서 예. 이창욱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예. 좀 그 어떤 그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예. 삼나무 자원화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조례 제정도 예.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예. 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활동이 좀 기대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대표님, 예, 짤막하게 마무리 해주시죠. 네, 지금 등산을 등산 동호회만 한 500개가 넘는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이 산림의 이용이라든지 산림에 거는 기대가 과거에 임산물 생산에서 예. 산림은 하나의 생활 공간의 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산림은 필요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맞게 예.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짤막하게. 예,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로수 예. 그런 개념, 저희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200억 사업비를 따다가 금년도에 설계 중이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그 제주시 100억, 서귀포시 100억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라산에 있는 그 숲에서 그 바람길 그 하천을 따라서 하천숲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숲 따라서 좀 마무리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점선면을 연결해서 제주도 전체가 도시숲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저희들이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후 변화에 따른 소나무 재선 충병. 언제까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아름다운 숲가꾸기 개념까지 포함한 제주의 그 자원을 키우는 그런 산림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